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연선 씨의 얼굴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 전주에 이어서 추임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 통기타 포크송 책 4권이 들어있고요. 21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임새는 15번째 나오죠. 15번째 마디. 무심코 그린 얼굴 한박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번 솔 개방부터 시작하죠. 자, 개방 퉁기자마자 라로 이제 해머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는 반음 내려가니까 바로 그 옆에 시 내림이 있죠. 여기까지 이 라를 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마디에 라가 도로 나오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렀던 손가락이 다시 쓰이기 때문에 떼지 않는 손가락을 기둥손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떼지 않고요.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게 되면 자, 라는 그대로 쓰게 되겠고요.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음이 끊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 이 3번 손가락이 도샵을 눌러줘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A 코드의 어떤 코드 구성음이 되죠. 그래서 라 살려두시고 도샵 살려두시고 미 개방 그리고 이제 떼면서 솔 파 미 그 다음에 내 마음 17번째 마디로 넘어오면서 레를 퉁기면서 이 주임새가 마감이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 피어나던 하아얀이죠. 하아얀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책에는 B플랫이라고 코드가 아마 적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음원을 들어보니까요, 그 윤선선 씨의 음원에는 제 귀에는 B플랫으로 들리지 않았고요. D 마이너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로를 해서 D 마이너로 이제 했는데요. D 마이너로 하셔도 좋고요. 이제 B플랫으로 하게 되면 약간 다른 어떤 음색이나 음질이 나오죠. 그죠? 색채감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B플랫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B플랫으로 편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D 마이너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B플랫은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뭐 이왕이면 D 마이너 쉬우니까 쉬운 D 마이너로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B플랫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피어나던 하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B플랫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제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B플랫으로 제대로 짚으면 이렇게 되죠. A 코드, A형에서 하나 더 가서 발해를 하면 B플랫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선은 베이스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하니까 4번 수를 사실 쓰지가 않죠.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손가락이 과도하게 벌리는 것 때문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떼버리면 굉장히 제법 많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식으로 이 손가락 하나 떼고 B플랫을 잡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A7부터 이제 해보면요. A7 그리고 B플랫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이걸 짚으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D 마이너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얼마 전에 학생 한 분이 문의를 왔는데, 이제 제 기타를 제가 이제 초보라고 줬어요. 실력을 좀 보기 위해서. 쳐보니, 선생님 기타는 왜 이렇게 소리가 잘 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 기타는 소리가 비싼 기타라서 잘 나겠지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제 기타는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세팅에 대해서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낯선 어떤 그런 걸로 다가오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세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타를 연주하기 아주 최적화된 어떤 상태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그 기타에 관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는 그런 채널이 있죠. 통기타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타에 대한 아주 많은 좋은 정보들을 올려놨죠. 거기에 세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줄이 이렇게 이제 이걸 너트라 그러죠. 이 줄이 쭉 진행하면서 이 상현주 너트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홈이 파여져 있죠. 이 홈을 다 지나가는데요. 이제 이 홈이 파져 있는 이 홈의 깊이가 예를 들어서 이 줄과의 이 높이가 너무 많이 떠 있으면 이렇게 한번 보일까요? 예. 이게 많이 떠 있으면 연주자가 누르는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낮을수록 좋겠죠. 네. 그러나 너무 낮으면 우리가 말하는 버징, 지글지글하는 그런 버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버징이 나지 않고 적당한 어떤 그런 단현의 힘으로 투겼을 때 버징이 안 나면서도 아주 적은 힘으로 소리가 날 수 있게 여기를 전부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1, 2, 3, 4, 5분, 6분 줄로 가면서 줄이 굵어지죠. 굵어지는 것만큼 이 진동이 조금씩 더 이제 진동폭이 커지니까 조금씩 더 이제 이 줄과 플랫과의 간격은 조금씩 더 뜨게 됩니다. 그거를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다양한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기술자죠. 일종의 기타를 리페어하시는 수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께 이제 기타를 맡겨서 여러분들의 기타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습도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러스 로드 예를 들어서 내내기 휠 때 이거를 돌려서 그죠? 약간 비거나 조금 더 뜨게도 하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너트에 세팅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기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제 너무 많이 홈을 이제 낮아져 버리면은 버징이 생기게 되면 그거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걸 전부 떼내고 다른 제품으로 다시 갖다 대든지 아니면 홈을 다시 특수하게 순간 접착제나 이런 걸로 이제 메우고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파야 되는 굉장히 그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B플랫이라고 하는 코드가 나오는 바람에 저도 지금 소리가 잘 안 났어요. 제 기타도 지금 약간 높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버징이 나는 걸 좀 방지하려고 약간 이렇게 높게 했는데요. 그래서 B플랫을 저도 잡으면 1플랫 쪽에서 잘못하면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꽉 누르지 않으면 지금 제가 상당히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세팅이 잘 된 기타 같으면 이 정도 힘을 주지 않고 조금 약간만 눌렀을 때 소리가 나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가 여기서 시간을 할애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발품을 파셔가지고 유튜브의 이제 채널에서 기타 세팅과 관련된 것들 보시고요. 그런 때 이제 식견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단골 기타 매장에 가셔서 기타 세팅 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지는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조금의 수고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하고 또 이제 힘이 그렇게 과도한 힘이 들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기타를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다 갖추어져야 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B플랫 코드 아니면 D마이너를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마디에 A7 지나서 그때 꿈을 자, 여기 이제 온전히 두 마디가 다 노래가 긴 박자로 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임새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 주임새 위력이 발휘되어야 되겠죠. 자, 별건 아닙니다. D 마이너를 그대로 쓰면 되죠. 자, 4번을 레, 3번을 라, 2번 줄에 레, 그리고 1번 줄은 떼면 되죠. 미. 그리고 떼면서 파, 솔,
그 다음에 이제 라가 나오죠. 라가 여기 있는데요. 이 라가 번호가 1번이 오게 됩니다. 이때 기둥손이라고 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되죠. 자, 떼버렸죠. 오면서 다 떼고 다시 날라와서 라 이렇게 치게 되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각도를 약간 돌려서 보여드릴까요? 자, 팔을 떼지 않았죠. 자, 소를 퉁겼습니다. 그리고 라를 퉁기는데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와야 되죠. 오지만 이 손가락이 당연히 소는 떼야 합니다. 떼지만 집게 손가락 안 떼죠. 그대로 줄타기를 하죠. 줄타기 가볍게 옵니다. 가볍게 오는데 이 기둥손이 1플랫에서 5플랫까지 조금 멀죠. 그러나 이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와야 합니다. 이 정도는요. 뭐 여기까지도 가야 되니까요. 자, 어떻게 오느냐. 자, 뒤편을 보시면 엄지를 그대로 떼지 않고 미끄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지는 살짝 뗍니다. 살짝 떼고요. 집게 손가락은 떼서는 안 됩니다. 엄지는 살짝 떼면서 이 눌렀던 힘만 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집게 손가락이 줄 위에 그냥 얹혀 있죠. 그죠? 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엄지는 살짝 한 1cm 전후죠. 정말 살짝만 떼면 힘을 빼는 거죠. 그리고 5플랫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정면에서 보시면 다시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동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왔죠. 자, 빨리 하면, 자, 그러면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요 부분만. 그러면 파, 솔, 그리고 이제 라가 와야 되는데, 음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음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자연스럽게 잘 이어져야 하죠. 그걸 우리가 레가토라고 합니다. 레가토. 여러분들이 피아노 악보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길게 이어지는 줄들이 참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게 치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걸 레가토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 보시죠. 솔을 이 손가락으로 눌러서 퉁겼고 라가 이 손가락이 아니고, 그죠? 자, 이거는 정말, 그죠? 이거는 뭐 서커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솔이 안 끊어지려면 천상, 그죠? 자, 저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럼 이 손가락이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또 시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에서의 상황이 이 손가락으로 끌고 가서는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이 음은 끊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을 해결하기가 난감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운지라고 하는 것, 즉 손가락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보자들께서는 그렇게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고수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운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이 두 마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1번 줄에서 파, 솔 퉁기고 이 손가락으로 기둥 손가락으로 써서 라로 가는데 엄밀히 들어보면 끊어지지만 실제로는 안 끊어진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할 정도로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솔라만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이제 한번 제 손을 잘 보시면요. 자, 앞에 안 끊어지게 들렸던 것은요. 정말 쏜살같이 오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엄밀히 느린 동작으로 잘 보면요. 밑에 손가락이 살짝 뗍니다. 안 떼고 와도 되긴 됩니다. 안 떼고 와도 되긴 되지만
저는 약간 떼고 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손가락이 순간 힘을 빼고, 그죠? 0.1초도 안 걸린 시간에 날아왔죠. 그리고는 눌러주죠. 근데 이걸 이제 천천히 느린 그림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필름을 돌려서 재생을 해 본다 하면 이 손가락이 힘을 빼는 동작, 그죠? 엄지도 떨어졌죠. 동작이 하나. 자, 이동하는 것이 둘이 되겠죠. 그리고 와서 엄지도 잡아주고 이 손가락을 또 누르는 거에 셋이 되겠죠. 그럼 나누어 보면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동작이 여기에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음악적으로는 안 되죠. 그게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과정을 하나로 그냥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어렵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누누이 다른 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타를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테크닉이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곡 전체를 다 치면서 연습을 하기에는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감이 오지도 않고요. 그러면 내가 잘 안 되는 것, 그런 기술, 조금 나한테 버거운 기술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캡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할까요? 뭐 횟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임으로 걸어놓고요. 한 5분 동안만 이것만 계속 그야말로 주구장창 해보는 것이죠. 처음에 천천히 이제 처음에 잘 안 되겠죠. 관찰하면서 익숙해지면 처음엔 음이 그죠? 이 소리 딱 다 끊어지죠. 처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손가락이 소리를 퉁기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오는 이 동작 떼는 거와 동시에 얘가 바로 날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너무 빨라서 아마 화면상에서는 이게 이제 좀 번져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느리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 이동하면서 이 손가락이 그 다음 음을 누를 때 그 직전에 났던 음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게, 그죠? 우리 귀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정도의 순발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연주가 멋있게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죠? 다시 이 라는 떼면 안 되죠. 역시 뭐죠? 기둥손이죠. 왜냐? 시로 갔다가 다시 라로 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둥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르덴트, 그죠? 그리고 할당된 칸, 전부 D 마이너 구성음이기 때문에, 그죠? 안 떼고 두는 것이 울림이 좋죠. 이렇게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파도 계속 울리고, 그리고 끌어주시고, 그리고 불입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 기둥손, 또 길잡이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손가락을 이제 가이드 핑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어떤 연습을 제공해주는 곡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곡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곡이 되겠죠. 그리고 쭉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1마디, 그렇죠? 31마디 올 때까지 이제 문제가, 그 다음에 계속 31마디에 와서 제 추임새가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자, 제가 이 기둥손과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은 이것으로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